먼저 상세 페이지 기획이 중요한 이유, 개발한 사람이 그 상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강력한 특징과 장점, 소구점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관심을 이끌 수 있도록 해서 그 상세 페이지를 보고 클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을 하는 것이죠. 상세 페이지는 일단 기획을 먼저 하신 다음에 의뢰를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소비자에게 어떤 걸 전달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과 강점이 무엇인지를 상품을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상품을 만든 사람, 상품을 개발한 사람이 먼저 상세 페이지를 기획한 후에 소비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를 기획한 뒤에 의뢰를 맡기는 것이 효율이 좋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기 위함이죠.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효과적으로 소비자에게 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페이지 기획하는 것이 어려울 때 이걸 추천드립니다. 소비자에게 전하고 싶은 걸 한 페이지로 요약해보세요. 대표사진 한 장, 강력한 USB 한두 줄. USB가 뭐냐면 강력한 셀링 포인트예요. 그리고 특장점 한 5가지 요약을 한 페이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소비자에게 딱 한 장만 찍어서 전달해야 한다고 하면 한 장은 뭘로 찍을 수 있을까?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 장만 찍어서 했을 때, 그럼 우리가 막 유튜브를 볼 때도 썸네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표 사진 한 장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우리 제품의 특징이 뭘까를 사진으로 보면, 뭐 이게 화장품 같은 경우엔 이 제품의 제형이 굉장히 특징이라고 하면 제형 것이 될 수 있겠고, 건기식이면 이게 목 넘김이 알약이 작아서 목 넘김이 편한 게 강점이라면 작은 알약과 그 사진 패키지와 함께 찍은 게 대표 사진이 될 수 있겠고, 의류라면 의류의 섬유 원단을 확대한 사진이 대표 사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강력한 USP는 아까 전에 목 넘김이 편한 작은 알약이다, 이런 게 소구점이 될 수 있잖아요. 강력한 셀링 포인트 한두 줄, 그리고 특장점을 한 5줄 정도로 요약하면 제품의 특장점. 그래서 한 페이지로 소비자가 이목을 끌 수 있는 것을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한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를 그 뒤에서부터 쭉 구성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는 거죠. 내가 상품은 만들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예요. 우리가 이걸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세 페이지를 보고 클릭을 하고 보고 구매까지 이어지려면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할지를 일단 연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한 뒤에 상세 페이지 기획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 기획을 하기 전에 페이지로 요약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한 페이지로 요약하는 작업을 하고 난 뒤에는 기획을 해서 디자이너에게 전달을 해야 하니까 상세 페이지 기획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목차와 그 목차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세 페이지의 컨셉을 정할 때 브랜드만의 무드, 톤 앤 매너를 정해주고 디자이너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제 디자이너가 컨셉을 짤 때 색상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무드를 전달해 주고요. 만약에 우리의 톤 앤 매너 이런 정해진 색상이 없다면 이번에 정할 수 있도록 브랜드의 톤 앤 매너가 무엇이냐, 예를 들면 코카콜라는 빨간색이 흰색, 삼성은 파란색이 흰색, 이런 식으로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색상들이 있잖아요. 작업을 하셔서 2가지 색상이나 1가지 색상 정하셔서 계속해서 이제 그 색상으로 전개를 하시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 하면 무슨 색,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색상을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도 적용을 하실 수 있도록 브랜드의 무드로 디자인 컨셉을 잡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 이 브랜드의 차별화되는 스토리를 계속적으로 상세 페이지에 쭉 적용을 해야 하니 브랜드의 스토리, 뭐 예를 들면 파타고니아의 스토리도 있죠. 패션 기업이지만 환경을 위한 기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의 스토리가 있듯이 상세 페이지 기획의 무드와 스토리를 디자이너에게 전달해 줍니다. 상세 페이지의 컨셉에는 무드와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제 이게 상세 페이지의 구성 목차인데요. 상세 페이지를 클릭하기 전에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죠? 대표 사진을 본 다음에 이 상세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아까 한 페이지로 요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 사진을 가지고 상세 페이지로 진입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 썸네일을 뭘로 해주세요라고 먼저 디자이너에게 의뢰를 해야겠죠. 제품의 핵심 내용과 특장점이 전달될 수 있는 사진으로 사용하고요. 간결하고 명확한 이미지를 사용해 줍니다. 어떤 것을 판매하는지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겠죠. 공정하지 않는 건데 을 활용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썸네일 때문에 클릭을 했어요. 예를 들면 감각적인 소품이 놓여져 있는 제품의 사진을 보고 소비자는 그걸 주는 줄 알고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소비자는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무엇을 판매하는 것인지 이 사진이 직관적인 대표 썸네일을 만들어 줍니다. 제품의 매력을 최대한 전달할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썸네일을 이제 요청을 하고요. 그 뒤에 이제 상세 페이지의 구성 목차입니다. 그거 목차 내용을 이제 쭉 늘려서 템플릿으로 내용을 타이핑하고 이미지를 넣어서 디자이너분에게 전달을 해드려요. 근데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타사에서 잘한 경우들 있잖아요. 타사에서 잘하고 소비자들이 매출이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캡처를 많이 해놓습니다. 그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왜 필요하냐 이런 느낌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레퍼런스가 디자이너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런 느낌처럼 만들고 싶다라는 레퍼런스가 결국엔 필요한데 한두 장 보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잘된 레퍼런스 상세 페이지들을 캡처하고 모아서 UX서 안에 레퍼런스를 같이 참조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디자이너도 아 이런 느낌을 추구하는구나 라고 해서 참고해서 만들 수 있겠죠. 레퍼런스 없는 기획서는 디자이너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요 순서대로 구성을 하는 건 상세 페이지에 이제 순서대로 만들어지는 작업입니다. 브랜드 소개 슬로건, 브릭을 딱 하면 신규 브랜드 같은 경우엔 어떤 브랜드인지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 브랜드는 무슨 브랜드예요? 라는 소개를 간단하게 하는 거죠. 슬로건과 이미지로 고객에게 먼저 소개하는 걸 먼저 상세 페이지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델이 있다. 그럼 모델샷을 먼저 딱 넣어주고요. 그리고 슬로건이 있다면, 강력한 슬로건이 있다면 그 슬로건과 모델샷을 같이 이미지에 넣어서 그 사진으로 먼저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소개를 먼저 해주는 것을 구성으로 해줍니다. 우리 브랜드는 이거예요 라는 걸 상세 페이지 앞에 딱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소개를 먼저, 우리들도 소개를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거 사세요 라고 할 수 없으니 소비자들에게도 먼저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 뒤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메인 연출컷과 헤드카피가 들어갑니다. 이 헤드카피라는 건 뭐냐면 상품의 특장점을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한 걸 헤드카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한 걸 헤드카피라고 합니다. 카피와 메인 연출것을 페이지에 넣어줍니다. 그를 통해서 상세 페이지를 보고 소비자가 관심을 갖고 살지 말지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는 이 메인 연출컷과 헤드카피로 소비자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되게 감각적이고 막 고급스러운 것만 추구하면 소비자가 인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좀 이해하기 쉬운 용어들을 사용해 줘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뭐 예를 들면 이 타겟은
미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이 헤드카피예요. 고함량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들어간 미백 결케어 상품. 그래서 뭐 여기 메인 연출것은 미백 짜장 이런 사진을 넣어주시면 미백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끌 수 있겠죠. 그 다음엔 제품의 스토리와 키포인트 키워드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줘야 되냐면 문제를 정의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내 문제점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먼저 정의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이 필요합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그리고 추천 대상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걸, 뭐 스트레스로 인하여 야식을 많이 먹어서 갑작스럽게 찐 살로 힘든 분들에게 힘드시죠?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리고 문제점을 공감했죠. 야식으로 살쪄가지고 힘들다, 공감. 살 빼는 뭐 약이 이 야식을 먹는 직장인들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살이 뭐 찐 분들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이 제품이 무엇을 해결해 줄 거예요. 필요해요. 뭐 이런 것들. 누가 필요한지에 대한 스토리와 키포인트 키워드를 이제 한 페이지로 구성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요즘 이 문제점이 있는데 이 제품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럼 필요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사겠죠. 누가 필요한지 우리가 한 페이지로 요약한 사진 썸네일을 보고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 문제점을 보고 클릭한 한 사람이 내가 요즘 이 문제점이 있는데 공감을 해줬잖아요. 아, 이 문제점 내가 있어. 아, 근데 이런 해결점이 있단 말이야? 라는 걸 여기 상세 페이지에 나와줬잖아요. 아, 너 요즘 살쪄서 살쪘는데? 아, 이게 이런 해결점이 있어? 라는 걸 상세 페이지에 나타내줬잖아요. 그래서 요런 걸 나타내줘야 된다. 그리고 상품으로 얻을 수 있는 걸 일단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한 페이지로 요약해줬지만 이익을 수치화해주고 이 상품으로 인해서 너가 고객이 상품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 이익을 도표, 수치로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거죠. 뭐 피부 같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모공이 감소, 여드름이 감소. 그럼 여드름 트러블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이 클릭을 했다가 요즘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너무 많이 힘드셨죠? 공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일주일간 사용하시면 도표로 이렇게 해서 감소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걸 클릭했던 사람 야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살쪄서 힘드시죠? 한 다음에 이걸 일주일간 먹었더니 체지방이 몇 % 감소하는 거를 이제 몇 % 감소했다. 그리고 뭐 도표로 이거를 증명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상품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수치화한 거를 이제 상세 페이지 안에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제품 성분의 베네핏, 믿을 수 있는 성분인지에 대한 걸 넣어줍니다. 믿을 만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성분을 어떤 성분표로 구성되어 있는지, 몇 %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레시피로 구성되어 있는지,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구매한 상품인데요. 이렇게 비타민 요런 식으로 요런 게 상세 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에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믿을 만한 성분인지, 그리고 요런 게 들어가 있고 왜 이런 레시피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적어줍니다. 그럼 이런 게 있겠죠. 빠른 효과를 위해서 여기잖아. 액상이랑 흡수가 빠르다라고 써있죠. 액상이랑 흡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액상으로 만들었고, 요런 것들을 최대 함량으로 만들었다. 액상으로. 이렇게 이걸 상세 페이지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예요. 문제점을 공감을 해줬어요. 너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제품을 사야 돼. 근데 이 제품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걸 증명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걸 상세 페이지에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거 살까 말까 했는데 이런 성분표가 따당 요약이 돼 있어. 이거 믿고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나와 있죠.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근데 이거 사용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텍스트로 전달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고, 연출 컷이 있을 수 있고, 일러스트, GIF가 있어요. 처우엔 팁을 보고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이 사용 방법을
작성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예를 들면 요거는 액상형이잖아요. 요거는 사용 방법을 추천할 때 액상형이기 때문에 손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소비자들에게 사용 방법이 이건 떡 해서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 라는 걸 어떤 식으로 추천해 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거는 꾹 눌러서 이건 사진컷으로 뭐 일러스트도 되겠지만 사진컷 뭐 GIF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것으로 사용 방법을 설명을 하게 될 경우에 아 이거 되게 액상형이고 손쉽게 이 한 번에 이 고농축 함량을 한 번에 먹을 수 있구나라는 걸 이 사용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사용 방법으로 아 되게 편리하게 먹을 수 있구나를 전달할 수 있겠죠.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다음은 상품 정보 제공입니다. 전자상거래 법상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어서 요거는 전자상거래 법으로 검색을 하셔서 해당 품목에 해당하는 상품 정보 고시 사항을 뭐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참고하셔서 이제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에 이 프로덕트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에서 이 상품 외에 어떤 상품이 쭉 더 나온다 라고 해서 이 상품 말고도 이거랑 같이 먹으면 효능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걸 추가로 구매할 수 있겠죠. 프로덕트 라인업을 쭉 소개해 주시면 예를 들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 스킨, 로션, 크림, 아이크림 뭐 이거를 우리 회사에 이렇게 쭉 나온다라는 걸 밑에 더 설명해 주시면 아 내가 토너를 사러 들어갔다가 크림을 하나 더 살 수 있고 아이크림을 하나 더 살 수 있고 선크림 하나 더 살 수 있으니 맨 아래에 있는 라인업을 쭉 더 소개를 해주면 고객이 상세 페이지를 쭉 다 보다가 추가로 더 구매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 템플릿으로 요 내용들을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템플릿으로 이제 쭉 늘려서 이미지를 첨부하고 타사 렘퍼런스와 내용들을 적어서 디자이너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무엇보다 상세 페이지에는 고객이 어떻게 쉽게 이 상품의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가 잘 녹여내면 됩니다. 내 관점보다 고객의 관점으로, 왜냐면 이게 오프라인에서 직접 물건을 보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이 상세 페이지만 보고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고객의 관점에서 쉽고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